네, 탐나는 제주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오늘도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이 창작의 섬 가파도에 창작 공간에 머물렀던 작가 가운데 박상영 작가의 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박상영 작가라면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작가인데 대도시의 사랑법을 쓴 그 작가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너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이 박상현 작가는요,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아주 젊은 작가인데요.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믿음에 대하여,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에세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를 썼습니다. 말씀하신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란 작품은요, 특히나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과 또 2023년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오를 만큼 국내외 문학계에 큰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상 이력도 정말 화려한데요. 젊은 작가상 대상, 허균 문학 작가상,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제주도, 그것도 가파도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괜히 이제 또 도민으로서 뿌듯한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순도 100%의 휴식이에요. 현대인들이라면 이 책에 손이 안 갈 수 없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눈길이 가는 제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좀 집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네. 휴식도 휴식인데 순도가 무려 100%에 다른다. 네, 정말 얼마나 깊은 휴식일까 좀 감히 짐작이 어려운데요. 저로서는 그런 휴식을 좀 엿보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집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요, 이 순도 100% 휴식이라고 하면 좀 어떤 휴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자면 아무도 없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지금 저에게 필요한 순도 100%의 휴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휴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합니다. 몰랐는데 이 박상영 작가 엄청난 일 중독자더라고요. 네. 책 프롤로그에 그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랜 친구인 영화 감독 K와 나누는 대화에서 자신이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가가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 7년간 무려 6권의 책, 그리고 또 한 편의 장편 드라마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사이사이에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도 종종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까지 침대에서 글을 쓰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기도 하고요. 또 휴식을 핑계 삼아서 떠났던 여행길에도 꼭 노트북을 챙길 정도로 엄청난 일중독자라고 합니다. 아유, 뭐 듣기만 해도 7년 동안에 6편의 책을 써내고 드라마 한 편도 썼고 거기다 방송 출연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순도 100%의 휴식을 취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 비법이 알고 싶어서 책장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한테는 어딘가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좋아하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일 생각을 좀 잠시 좀 내려놓는 것이 휴식이기도 하거든요. 이 박상현 작가도요,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여행이 휴식인 줄 알고 국내외 여행을 자주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평소와 똑같이 잠이 잘 들지도 못하고 또 이질적인 풍경에 불안하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깨닫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은 휴식의 동의어나 유의어가 아니라 일상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또 다른 자극이나 아니면 더 큰 고통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100%의 휴식을 취하기란 이 본인의 성격상 어려우니 이 완벽함을 좀 폐기하고 그저 작은 빈틈을 찾고 그것을 기꺼이 즐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 책은요, 이 박상영 작가의 여행 에세이로 작가가 떠난 첫 유럽 배낭 여행에서부터 시작해 가파도에서 보낸 시간과 또 여행 예능 도전 등의 그 에피소드들이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순도 100% 휴식은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가파도에서 머물렀을 때 일화도 함께 담겨 있는 박상영 작가의 여행 에세이 같습니다. 가파도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네. 이 책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의 좀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단 1%의 빈틈을 찾아서, 2부는 가파도 롱 베케이션, 3부는 억지로 쉼표 찍기라는 파트인데요. 가파도에서 보낸 시간을 긴 방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책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파도에서 얻은 자극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두근두근하면서 책장을 넘겼는데 이게 또 운명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박 작가가요 가파도에 가게 된 이유가 무려 슬럼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휴식을 위해서 가파도를 찾은 줄 알았더니 박상영 작가에게도 이런 슬럼프라는 게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요 이 박상영 작가의 책을 보면요 굉장히 위트 있고, 그렇죠. 네, 엄청 재밌기도 하고요.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면요, 정말 이 모습도 너무 밝아서 굉장히 유쾌하신 맞아요. 분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박 작가는 문단에 발을 들인 것이 너무나 설렌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소설을 매일매일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 3년간 2개의 직업 생활을 하면서 고도 비만과 불면증, 또 우울증 치료를 병행해야 할 만큼 이 심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회사를 관두고 더 많은 글쓰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박 작가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 거죠. 작가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완벽히 창조력을 잃어버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았고 웃음마저 잃어버렸던 시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번아웃 증상이라고 네.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좀 쉬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 작가한테 있어서요. 이 쉼이라는 거, 생각을 멈추고 또 일을 멈추는 것이 사실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워낙 그 유머와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글을 쓰는 분이어서 네. 항상 이게 글이 술술술술 써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에게도 역시 창작의 고통이 있었군요. 근데 게다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끊이질 않게 되고 또 그런 날들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또 멈추는 법을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박상영 작가에도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그럼 이제 가파도를 찾게 된 걸까요? 네, 의사의 처방대로 정말 잘 쉬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의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9월에 약 3개월 동안의 입주를 약속하고 섬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감수강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가파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작가가 네. 섬 속의 섬 가파도를 왔잖아요. 온갖 다양한 에피소드를 많이 경험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게 저도 이 입도에서 느끼는 거지만 좀 약간 로망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죠. 가파도는 워낙 이제 인적도 드물고 어둡기도 하고 또 주택에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3분의 1에 달하는 이 정말 큰 분량이 말해주듯이요.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가득 들어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는 정말 대도시에서 온 작가는 이 가파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매일같이 풍경 사진을 찍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가을 무렵의 가파도는 사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 그리고 또 조류가 바뀐 이 파도의 소리가 정말 압도적이기도 한데요. 또 섬 어디에서나 보이는 삼방산과 한라산의 풍경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구름과 바람, 또 해가 만들어내는 이 풍경은 매일같이 다른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함께 입주한 작가들과의 대화 속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이 독자들도 같이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는요, 사실
이 벌레에 관한 에피소드인데요. 네, 짐작하시겠죠? 이렇게 멋진 가파도에서 박 작가를 일순간 패닉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벌레입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벌레인데 특히 이 손바닥만한 지네가 방에서 나왔을 때 이를 묘사하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반전이 없나 했더니만 역시나 벌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벌레가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네. 이 지네를 묘사하는 장면은요, 사실 이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면요. 박 작가가 놀라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정말 재밌게 읽히거든요.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요. 직접 좀 읽어보시라고 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네. 이 박 작가가 지네를 잡은 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방에 지네가 나왔다는 걸 동료 입주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0년대생 멕시코시티 출신의 줄리아 작가는요, 이 몇십 개의 다리로 움직이는 지네가 박 작가와는 다르게 너무 아름다워서 어머.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 박 작가에게 보여주는데 박 작가는 또다시 움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학 작가, 이 김현수 작가도 박상영 작가와 같은 시기에 이곳에 입주하고 있었는데요. 김현수 작가도 이 진해의 붉은 다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면서 이 박 작가에게 놀리듯이 대묻곤 하죠. 박 작가는 본인이 지금껏 징그럽게만 봤던 이 진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료 작가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박상영 작가의 특유의 유쾌한 문법으로 그려낸 이 소소한 에피소드가 참 재밌게도 읽히게 됩니다. 작가들의 감성은 그런 건가요? 진해의 다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더 그 대목을 제가 눈으로 읽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00%의 완벽함을 찾는 게 아니라 1%의 빈틈을 발견하겠다고 했던 그 프롤로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오는 아주 작은 이런 다름과 또 틈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휴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딱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는데요. 이어진 이야기들도 모두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고 좀 소소하게 잘 익혀지는데요. 뭐 친구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하필 태풍이 불어오는 날 여행을 하게 된 것이 꼭 뭐 가는 날이 장날 같은 우리네 일상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오히려 이렇게 작가의 여행 일상에서 오는 이런 이야기가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위로를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작가는요, 이 책 말미에 우울증을 모두 극복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없이 평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주관적인 일상이 또 우리 독자들에게도 짧은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순도 100%의 휴식을 안내받길 원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파도에서의 시간이 박 작가의 삶에 짧은 쉼표를 찍어준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짧은 쉼표 속에서 긴 휴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짧은 쉼표, 짧은 휴식. 이게 책을 읽는 이유겠죠. 그쵸.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도 100%는 아니지만 조금의 휴식을 찾아가는 오늘도 이렇게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오늘도 함께 휴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